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오후 방송은 내 특집대담 인천 서구청장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도요 오전과 마찬가지로 10시에 만난 IBS 인천 방송 그리고 인천 FM 방송이 지금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송출은 먼저 인천 FM으로 나간 다음에 IBS 인천 방송은 녹화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BS 인천 방송을 통해서는 우리 강범석 구청장이 굉장히 친숙한 얼굴입니다. 딱 보면 예리한 정치평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우리 인천 FM에서는 첫 만남이고요. 또 특히 서구민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신 우리 지자체장이시잖아요.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뭐 2023년도 벌써 뭐 한 달이 다 지나갔고 사실은 뭐 개면연도 이미 한 일주일이 넘었으니까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신 우리 지자체장이시잖아요. 야, 이게 지금 너무 뭐 건강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제 자꾸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결국 자기의 시작은 바른 정신과 튼튼한 그 건강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모두 올 한해는 좀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뭐 편치 않을 거라고들 전망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오도 좀 해야 되고 뭐 잘 버티는 게 최선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뭐 하는 말로 이렇게 위축될 거는 없이 힘있게 가시되 그래도 좀 건강하시고 그리고 좀 힘차게 서로 도와가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토끼라고 하니까 이게 원래 이제 지혜와 이런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영리한 토끼는 뭐 굴을 3개 판다는 얘기도 하고 우리 저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는 완전히 그냥 사지에 끌려갔다가도 그 기가 막힌 기지로 빠져나오는 그런 것도 보여준 것처럼 그런 지혜와 담력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너무 겁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또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이제 한 달 지났지만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강범석 구청장의 청장침을 바랬기 때문에 침을 하신 거고요. 그런 열망 속에 지난해 6개월, 7개월 지금 보내셨죠. 어떻든가요? 서구 이렇게 다시 7개월 보내보니까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뭐 한번 해봤으니까 쉽지 않냐. 근데 그때하고는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미 뭐 어제 흘러간 물이 오늘 그 물이 아니듯이 같은 자리에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오늘 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제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계획됐던 그 구체적인 사업들도 많이 진척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하고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도 역시 꾸준히 성장해오고 꾸준히 발전해 나아가는 서구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서구는 뭐 면적, 인구, 재정 규모 이런 면에서 뭐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물론이고요. 69개 뭐 자치구 중에서는 거의 수익권이고 그리고 전국적인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위권에 해당할 만큼 규모 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나 그리고 동시에 발전 잠재력 측면에서는 이제 아주 탁월한 아주 뛰어난 자치구이죠. 더해서 이제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젊은 도시라는 거. 젊은 도시?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그 평균 연령, 중위 연령이 40세가 안 돼요. 그래요? 39.9세니까.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젊은 도시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 다음쯤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아주 보기 드문 도시, 아주 젊은 도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 올 상반기 중에는 인구가 6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서구의 내일은 어제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거고요. 그런 힘들이 어쩌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올해를 넘어가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네.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것들을 쭉 봐왔던 지난 7개월인 것 같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구 하면 뭐 인천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고 그래서 인천에 10개 구를 놓고 비교하실 줄 알았더니 이미 인천 구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비교는 이제 끝났네요. 전국을 놓고 말씀을 하시네. 전국에 지자체가 200 몇 군데라고 하시죠? 226개가 예, 226군데 그 중에 수익권을 달리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반가운 얘기는 젊은 세대가 특히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그렇군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 39.9세이고 예. 이 정도면은 인천의 나머지 구에 비해서는 한 4, 5세 이상 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젊다는 얘기는 역동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동적이기도 하고 많은 인구라는 게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가 많다면 뭐가 좋으냐? 그럼 그 안에서 그 많은 인구들이 만들어 나가는 다양성, 네. 그다음에 그 창의력, 이걸 통한 새로운 융합되는 새로운 결과들인데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인 도시에서 그게 10이라고 한다면 네. 50만이 되면은 5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170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대도시가 좋은 거는 예. 그런 식으로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와 다양성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죠. 예. 동시에 그 인구들이 젊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역동적이기도 하고 경제 현장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에 보다 좀 적극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어떤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서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근무할 것이고 쉽게 일을 해나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피부도 보니까요 현장에서 오신 것 같은 막 찬바람 확확 불어요 지금. 이게 도시가 크니까 지역에 고민거리도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빼놓지 못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수도권 매립제 아닌가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민들 서구에 계신 분들 2020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죠. 문제인데 이제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원칙이라든지 입장이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체 매립지를 통한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예. 현재 대통령, 현재 인천시장, 예. 저까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 예.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이게 뭐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왜 답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조급하신 것 같고 어제도 사실은 이제 우리 서구에 이제 유종복 인천시장께서 다녀가셨는데 거기서 예. 똑같이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이게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고 경기도와 서울시와 합의된 상태의 대체 매립지가 만들어져야지 매립지가 종료가 되는 거다. 예. 그 얘기와 함께 그 대체 매립지 사자 합의를 통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그걸 예. 근본으로 한 매립지 문제 해결에 예. 대해서는 같은 입장 가지고 열심히 노력 중이다. 네. 기다려달라. 이 말씀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은 해결될 것 같으면 몇십 년 동안 이어온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 매립지에 대해서 인천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를 협상을 통해서 얻어오기 시작한 게 이미 10년이 채 안 됐어요. 2014년까지는 매립지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언급이 없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때서 사실은 이제 뭐 사자 협의가 시작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기매립된 토지에 뭐 인천 이관 매립지 공사 인천 이관 문제 반입 수수료에 대한 가산 수수료 징수 그것도 네. 이제 연간 한 700억 조 안팎의 예. 반입 수수료가 좀 증가된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합의된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오고 있는 중에 그 사이에 시장이 또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바뀐 상태고 그렇죠. 이런 시장이 바뀌고 바뀌는 와중에 모든 문제가 매끄럽게 쭉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서 해결을 하도록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 예.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조금 힘을 좀 모아주실 필요가 있죠. 이거는 서울시의 이해관계, 경기도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부딪히는 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렇다 보면 이게 논리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하냐 이런 소리보다는 좀 힘을 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좀
도와주시는 게 힘을 실어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수도권 매립지에 사실 기초단체장한테 질문하면 10분 중에 반 이상은 그럴 거예요. 그거 사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실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막 이 적극적으로 나서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힘을 좀 실어달라. 예,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그 전에도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예. 인천 내부에도 예.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예. 뭐 사실은 그 전에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정치인들은 네. 적자인데 그걸 왜 갖고 오냐, 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예. 그냥 그 중앙정부에 맡겨라 이런 얘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기록으로 봤을 때 매립지 공사가 적자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건 뭐 제가 보기엔 뭐 잘못된 정보이거나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크고. 뭐 왜냐면 이게 반입 수수료를 가지고 그렇죠. 저 쓰레기를 매립하는 일을 하는 곳인데 적자라는 얘기 무슨 소리예요? 예. 그건 아니고 나중에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과거로부터 쭉 와 보면은 점점점 반입량 자체가 줄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반입 수수 자체도 줄고 그다음에 언젠가 이게 종료가 된 뒤에도 예. 계속 관리해야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최소한 30년 정도는 관리한다고 치면 그때는 반입 수수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걱정을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마치 먹고 살기 편하면 그냥 식민지 국민으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라 인식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네.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매립지 정책의 그 기본 원칙은 우리가 만들 권한은 없죠. 그거는 국가 정책이니까 네. 환경부나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거지만 최소한 정립된 그 쓰레기 정책에 따라서 매립의 실제 실무에 관한 것들은 인천시가 좀 주도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예.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반입 수수료가 줄거나 어떤 적자 생길 것 같은 그거에 맞춰서 그 인접한 관련된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와 그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가능성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는 너무 주체적이지는 않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립지 공사에 일로 오는 게 맞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을 가진 분들이 많죠. 예. 일단 뭐 현재 그걸 관리하는 환경부도 당연히 싫어할 거고 그렇겠죠. 거기 직원들도 이제 중앙공기업 소속 직원으로 있는 거 하고 지방공기업 네. 더군다나 이게 환경부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사라진 인천시로부터 뭐 갈 것 같은 이거 당연히 좀 불안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인천 시민이 말하는 매립지 정책의 약간 저 주체적 판단, 행사 이런 거 관련한 그 원칙에서 보면 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데 아. 여전히 의견이 다릅니다. 인천 안에서도 갖고 와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심지어 그걸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있었고 예, 예. 뭐 그거 찬성하는 분도 있고 주민들 중에도 찬반이 엇갈리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것도 사실 당초에는 사자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건데 그렇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 점을 문제로 삼아야지. 이제 와서 그 합의가 잘못됐고 왜 가져오냐는 식으로 하는 거는 글쎄 과연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합의가 돼 있으니까 사자 합의 당시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인천시로 온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요. 사자 합의대로 이용하자. 각 항목 전부 다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로 환경부나 뭐 다른 지자체에서 예. 그 매립지 공사에 관할 건을 그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럽고 위험한 거라면 네. 벌써 좋겠죠. 그렇겠죠. 네. 뭐 그분들이 무슨 천사님이에요, 무슨 뭐 산타클로스예요. 그래. 그분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좋으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왜 네. 우리가 나서서 그거는 안 좋은 안 돼. 거니까 받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의견을 인천 시민 전체의 그 이익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싫으면 왜 갖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예, 필요하니까 안 놀라고 하는 거고. 근데 사자 합의에 분명히 인천시로 주기로 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항목마다 다 이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젠가 유정복 시장께서 방문하셨다고 네. 얘기를 하셨죠. 거기에서도 그 활용 방안을 얘기하셨습니까? 이제 뭐 매립지 종료되면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어제는 뭐 그런 뭐 얘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얘기가 깊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이전에 한번 그 지난해 말에 네, 진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북부권 종합 발전 계획을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뭐 교통이나 도시개발이나 이런 측면에 대한 거와 함께 네, 이미 매립이 끝난 209의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기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UAM 그 요즘 말하는 그 도시 내 항공교통에 관한 거죠. 그 실험장으로 그 매립지 상부 면적 일부를 좀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라뱃길을 따라서 아라뱃길 북측 길 그 공중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실용화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앞으로는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매립지 209죠. 209에 기매립된 토지를 UAM 그 개발과 검증 관련된 공간으로 좀 쓰고 싶다. 그다음에 그 내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체육시설 관련된 것으로 쓰고 싶다. 이런 계획을 이제 기본적으로 밝혔죠. 그래서 어차피 뭐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국가 차원은 물론이고 이제 그 주요한 국가의 주요한 그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뭐 UAM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특히 이제 수도권처럼 이제 지상교통에 이제 여러 가지 포화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도시들은 이제 장차 이제 그 도시교통의 해결 방안 타겟책 중에 하나로 UAM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천 씨가 어떤 방향을 좀 잡은 것 같고요. 뭐 그게 이제 그 계획대로 그 매립지 209 매립된 그 상부 그 토지를 이렇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노력해야 되겠죠. 지금 올해 60만이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서구가 검단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예상 상주 인원이 얼마로 보십니까? 뭐 예상이 정확하게 맞기는 좀 어려울 듯한데요. 왜냐하면 그 현재 인구가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제가 잠정 집계를 해봤더니 59만 1,000명이 좀 59만 1,000명. 59만 1,132명인데 올 그 5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루원시티하고 검암동 권역에 4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뭐 대충 가구 수가 뭐 2만 가구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만도 뭐 요즘은 대체로 뭐 그 한 세대를 뭐 2 곱하기 2.5를 하는데 뭐 1인 가구도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천시의 1인 가구 비율이 39%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방송에 가면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세대수에 곱하기 몇 배에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한 2, 3만 정도의 이제 신규 수요가 생긴 거고 그거를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절반 정도는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겠냐. 이게 또 그 서구 내에서 이렇게 이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인천의 다른 구에서 오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고 이제 다른 시도에서 오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감안해도 한 올 한 해만 해도 한 2만 명 이상은 좀 늘지 않겠나. 그러면은 올 상반기 중에 뭐 60만은 넘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쯤 되면은 다시 이제 검단 신도시 2단계 구간에 이제 뭐 아파트 공사가 거의 끝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추가로 좀 들 겁니다. 저희가 2040년까지 계산했을 때는 뭐 80만까지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마 우리가 그 수용 가능한 그 도시 개발을 통해서 도시 개발을 통해서 그 늘어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냥 기계적으로 합산한 거라 그 인원이 반드시 서구 이외 지역에서 100%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절반 순증 인원은 아마 절반 이하로 좀 줄여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십니다만 길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현재 추이대로 보면 앞으로 한 4년 이내에 70만까지는 가지 않겠나. 늘어나고 인구가 지금 엄청 급증입니다. 지금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급증인데 뭐 지방 비교한다면 말이 안 되고 인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급증하는 인구에 대비한 이제 어떤 복지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수도권 매립지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수도권 매립지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립지는 그 매립지 그 자체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이 기본적으로 30년입니다. 저거 보시면 돼요. 그 서울의 난지도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를 매립한 2개의 산은 공원 이외에 다른 용도를 못 쓰잖아요. 그렇죠. 집안 안정화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이제 집안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고정적인 건축물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시설에 대한 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 주변에 관한 거가 좀 남죠.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뭐 여유 토지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 매립지의 그 안정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바로 옆에 무슨 시설을 바로 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이만큼 지금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매립지하다가 오늘 방송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서구는 현안이 국가적 현안을 갖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카톡으로 지금 청장님을 이제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오 계신데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튜브로 바로 들어오셔서 인천 FM을 치셔야 댓글 달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좀 썸네일 받으신 분들은 잘 안 된다고들 얘기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인천 FM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댓글 열리거든요.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청장님 다음에도 제가 뭐 멀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하여튼 모실 건데 그런 걸 마시라 댓글 눌러 이렇게 독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청장님 더 자주 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수도권 매립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관심 많은 게 교통망이에요. 교통망. 그 교통망 제가 좀 크게 이제 지난해 5호선부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5호선 논의하면서 김포시하고 서울시하고 둘이 짝짝꿍 했는데 그걸 나중에 아셨어요? 뭐 해보세요. 예. 그 검단 5호선은 검단을 거쳐 가는 게 맞는 거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일부 좀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는 그런 거요? 서울시하고 김포시하고 합의된 거는 5호선에 관한 합의가 아니고요. 서울시가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그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 다루는 게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현재 강서구에 위치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를 포함해서 거기가 무슨 야적장처럼 쓰는 한 5만 평인가 7만 평쯤 되는 땅이 있어요. 그게 강서구는 그거를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어디나 그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을 업체를 받아주겠다는 시도는 원래 없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굉장히 유망하고 이제 필요한데 비즈니스가 잘 되는 모델인데 그거는 일종의 혐오 시설이잖아요. 그러겠죠. 서구엔 많아요. 이미 그 우리 저 매립지 정문 앞에도 그게 한 2군데가 이미 있고 매립지 뒤에 그 검단 산단 그 하부 측에도 이미 뭐 한 두세 개 업체가 또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받는 게 이제 5호선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전제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논의 자체를 주민들이 안 받아들이겠죠. 이미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김포시가 그럼 우리가 한번 받겠다. 그럼 우리가 받을 테니까 논의를 시작해 보자라고 했던 것 뿐이고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그 5호선 차량 기지와 그 뭐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 무슨 동이 뭔데 그 강서구에 있는 그 중간 폐기물 처리장을 포함한 그 시설들을 이전하는 그거에 대한 게 합의가 된 거고 그거를 통해서 뭐 모르겠어요. 김포시가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5호선과 관련된 논의에서 본인들이 아주 배타적인 권한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뭘 좀 아는 사람들 같으면 그 생각 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왜냐면 그 다음에 조건이 서울시에서는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그 인천시 서구와 내지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 경기도가 합의된 노선을 가지고 오면 그 합의된 노선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김포시에 대해서 뭐 서구를 빼고 뭐 여기만 가는 걸 갖고서 얘기하자. 아마 그건 아니다. 전혀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패싱이 되는 얘기는 이제 아마 저보고 저나 우리 인천시 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라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뭐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뭐 이게 많이 결정돼서 우리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5호선에 대한 오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고 김포시와 서구가 합의를 해서 노선을 갖고 오면 서울시가 그때서 최종안을 같이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뭐 이 얘기를 다시 꺼내면 조금 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은 그 5만 평 안에 뭐 한 10분의 1인가 5분의 1쯤 쓰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에 그거 하나 옮기는 게 크겠습니까? 아니면 소 입장에서는 우리랑 지금 쓰고 있는 매립지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게 더 크겠습니까? 매립지가 크죠.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5호선 얘기 안 하겠다. 그럼 우리도 뭐 더 이상 여러 가지 그렇게 세상 일이 간단치 않아.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네. 요즘 애들처럼 까불면 매립지에서 문제 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하튼 5호선은 우리 뉴스나 보도로 언론기관의 보도로 알려진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정확한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네, 5호선 연장선에 대해서는 서구가 패싱 당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인천시가 이제 노선 인천시의 노선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제 김포시가 자기들이 원하는 노선이 있겠죠. 예. 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 최적의 노선안이 있을 거고. 예. 그 두 개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김포하고 우리가 이제 협의를 좀 해야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협상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좀 힘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 역시 이때도 또 우리 시민들이 같이 우리 구청장님 등에서 좀 밀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 5호선은 그랬고요. 9호선 잘 아시는 것처럼 공항철도하고 또 이렇게 직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 듯 말 듯 아직도 또 가다가 또 무슨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러거든요. 제가 왜 그래요, 저? 이거를 뭐 제가 잘못 설명하면 이제 뭐 서울시 편도 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9호선 직결이나 5호선 연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자기들한테 뭐 득될 게 별로 없다 이거죠.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오면 더 복잡해지니까. 예. 그리고 이제 9호선 같은 건 이제 민간 철도거든요. 민간인 소유한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9호선 지금 본선도 서울 시내 구간도 좀 붐비기 때문에 예. 이거를 더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건데 이거는 분명하게 있어요.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문제는 서구청이 얘기한 적도 없고 서구 주민이 요구한 적도 없어요. 예. 자기들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서울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저 9호선 9호선 민간 업체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 철도 건설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9호선이 공항까지 쭉 들어가고 네. 마찬가지로 그 공항 철도도 강남까지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운영 주체도 다르고 뭐 비용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그 구선이 직결되면은 이 서울시 구간을 벗어난 나머지 구간은 인천 시민들이 대부분 탈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구간에 대한 이제 비용이 들 텐데 그리고 인천 시민을 위한 거니까 시설비에 대한 것도 니네가 보조를 해라. 그다음에 타는 사람도 인천 시민이 많을 거니까 운영비도 일정 부분은 인천시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현재 서울시하고 인천시 간에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예. 요거를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이렇게 같이 모인 이제 그런 국가기관이 있는데 예. 조정을 하려고 해도 요기에서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의 입장은 원래대로 하면 시설에 대한 왜냐면 그게 인천시 게 아니에요. 인천시 저 도시 지하철 인천 뭐죠 도시철도 공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인천 시민에 낸 세금을 투자할 수가 있겠느냐? 예. 원래 시설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서 몇 년 전에 인천시 의회로부터 보증도 받아서 시설비에 관한 것까지는 이제 낼 수가 있게 됐는데 지금 운영비가 현재 마지막 남은 거예요. 운영비는 이제 사실은 그 인천 시민이 많이 탄다고 그래가지고 인천 시민이 거기다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고 예. 솔직히 또 하나 보면은 나중에 얼마나 늘어날 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서울시가 책임지는 노선이니까 서울시가 내고 그럼 뭐 따지면은 뭐 모든 저 도시철도들이 서울시를 벗어난 구간은 다 경기도나 뭐 다른 시도도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실 거 없다 뭐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예. 이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아까 말한 저 대광위에서 그걸 좀 어떻게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것만 남은데 이제 어찌 됐건 이제 우리 저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그 현재 관련해서는 그 토목이나 전기 신호 뭐 이런 모든 시스템에 관한 건 아마 공사가 거의 끝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그 운영비에 관한 부분만 이제 합의가 되면 될 건데 아마 이제 어제도 이제 유종국 시장 하신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울시하고 그 문제를 좀 합의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 오래 기다리고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9호선의 직결 문제도 사실은 지금 시가 지금 주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범 촌장께서는 힘을 옆에서 좀 같이 모아주겠다.
그래서 최대한 예. 시에 사는 거 자꾸 나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서구에 관련된 예.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구호선 지킬 문제는 이제 중구, 서구, 계양구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네. 3개 그 자치구가 인천시와 함께 같이 공동 노력을 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세 개구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서울시는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다. 이제 이거는 전제잖아요. 근데 서울시를 설득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벽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교통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그 경기도나 인천 광역버스가 서울시에 더 들어오는 것조차도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가끔 좀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네, 네. 근데 9호선까지 갔고요. 7호선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성남역까지 지금 와 있지요. 네. 이제 청라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는 어떻게 공사가 잘 되고 시작? 예. 뭐 현재까지의 공사 진척도를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터널식으로 되게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예. 터널까지 내려가는 그 수직 갱도를 파는 공사들은 되게 시작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노선으로 이제 예정 노선도 주변에 예. 보면은 예. 펜스를 치고 이제 공사하는 데들이 보일 겁니다. 예. 거기가 이제 그 수직갱도를 파기 위한 공사장인 거고, 이게 조금 늦어졌던 이유는 그 스타필드 인근의 역을 신선하는 문제 때문에 좀 합의가 금방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이제 그 경제청에서는 이게 이제 그 7호선에는 원래 스타필드나 의료복합단지 인근에 역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스타필드나 의료복합단지나 다중 인원이 이제 출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가 생기면 좋고, 실제로 또 이 역사가 없으면은 그 직전역 그 청라 한 5단지쯤에 있는 그 역에서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한 2km가 넘는 구간이라서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들어서면 좋은데, 이제 그 공사비를 누가 낼 거냐에 대한 논의 가운데 경제처나 이쪽에서는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해라라는 요구를 했던 거고, 민간 사업자들은 우리가 수익을 보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국가의 기반 시설인 그 철도 역사를 어떻게 민간에 100%하는 게 어딨냐. 네.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된 게 이제 50대 50 정도로 나눠서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지난해 이제 우리 저 유정보 시장이나 제가 취임하는 그 무렵 그 직전이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났었군요. 5월, 6월, 7월 이랬다가 뭐 사실은 거기서 뭐 여기서 다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좀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어떤 계기가 됐는데, 거기 마침 그 전날 그 누구죠? 정용진 부회장인가요? 한번에 이제 본인이 직접 가겠다 그래서 유정보 시장하고 정용진 부회장이 만나서 거기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거고, 그래서 역사 신설하기로 했고, 그 비용 문제도 뭐 90대 50대로 나누는 걸로 합의가 돼 있고, 관련해서 이제 그 설계 변경 해야 되잖아요. 7호선 자체도 이제 새로운 역사가 생기니까 그 역사 관련 설계 변경, 그다음에 그 스타필드 공사도 그렇고 이쪽이 뭐죠? 아산병원 관련된 의료복합단지도 약간 관련해서 설계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뭐 27년 완공 목표로 현재 그 7호선 연장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걱정하셨던 부분이에요. 작년 12월쯤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상하다 소리가 났던 이유를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12월 전에 이미 작년 여름쯤에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었고요. 이제 실무적인 게 좀 남았던 것 뿐이고. 어떤 민간 사업자도 절반을 내기로 했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원해서 스타필드 옆에 정류장이 하나 생기면서 이제 공사는 진행하는데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2027년이면 정상 개통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27년 만 진행되겠죠. 그 좀 재미난 댓글이 들어와서 한번 좀 들을게요. 성재님이 선거 때 청장님을 꼭 뽑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서구 주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건 뭐냐면요, 기도만 했답니다. 기도빨이 먹힌 것 같고요. 초록한기님은 환경부 즉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로 이관해라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구로 이사 온 분께서 지금 보내오셨는데, 서구로 이사하면서 지금 지하철 아주 기다리고 있다고. 7호선 합의 얘기 들으셨죠? 7호선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또보기 의원님께서 서구청장 화이팅
외쳐주셨고요. 인기가요 아저씨님도 지금 댓글 보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그 7호선까지 얘기를 나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혹시 이 부분 얘기 아닌가? 철도 관련해서는 그 검단 지역, 특히 신도시 지역에 그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거는 24년 완공을 목표로 이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24년이면 내년입니다. 네. 자, 그 어떤 분이 이제 진행자가 두 명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천에 정치평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쉬워 죽겠어요. 이게 청장으로 나가시니까 정치평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답답해서 그 프로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우리 시청자 이렇게 예민하세요. 딱 보고 지적하시잖아요. 요즘에 난방비 때문에 고민들 많고 걱정들 많습니다. 서구도 마찬가지 같은데 뭐든 좀 대책 좀 있어요? 자체 지자체 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중앙 정부에서도 그 긴급 난방비 지원에 관한 거, 뭐 특히 이제 그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보조를 대폭 늘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천시에서도 그 최근에 그 총 제가 듣기로는 120억 원 상당의 긴급 난방비 지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게 될 거고요. 저희도 그걸 좀 지켜보고 그 저희가 뭐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뭐 난방비 지원하는 건 사실은 뭐 그 가능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그 공동 생활하는 취약계층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단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용을 먼저 쓰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더 늦지 않게 예산을 확보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예컨대 보면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건 사실 그런 뭐 시에서 나오면 가능할 거고 뭐 그룹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 생활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같이 생활하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난방을 못하는 건 사실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선해서 그 다음에 또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취약한 분들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제 좀 파악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뭐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러시아 가스의 유럽 사용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수요자들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중동이나 다른 지역의 LNG를 가져가게 되고 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하는 LNG 가격도 또 당연히 올라가고 그게 이제 뭐 LNG 가격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 그동안에는 우리 그 난방공사에서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간 이 이유와 배경이 여러 가지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한 답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이런 사정을 다 이해해서 국민들께서 참고 견디라는 얘기를 하는 건 또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거나 국가를 자치단체를 책임진 사람은 할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드릴 수는 좀 없는 상황이니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조금씩 늘려가려고 그 차원에서도 지금 시가 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서 빠진 경우는 구가 메꾸려고 지금 저희들이 현황 파악하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가 우선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때 사각지대에 놓인 곳을 좀 찾아서 구에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좀 그룹홈 운영하시면서 난방비 걱정하셨던 분들은 좀 안심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약속을 하시기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거기를 뭐 특정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난방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좀 딴 데 같지 않고 복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올해요. 그 연초에 뭐 시책 얘기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육아 휴직 장려금 이걸 좀 기간을 늘려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특별하게 이쪽에 관심 있게 되는 그거는 어차피 뭐 그 전부터 쭉 해둔 얘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의 그 평균 연령이 39.9세. 그리고 이제 그 10대 그다음에 30대, 40대 그 인구 비중이 인천 평균에 비해서 다 높습니다. 20대가 좀 작아요. 20대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학교 문제도 있고 이제 약간 독립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50대가 좀 적고 60대도 좀 적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고령 인구 비율이 좀 낮습니다. 인천시가 60대 이상이 한 25%쯤 되는데 서구는 20%쯤 돼요. 무슨 얘기냐? 3, 40대가 많으면은 아이를 낳고 보육시설에 보내고 초중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맞는 게 나가는 거죠. 이게 무슨 좋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대들이 이 세대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한 걸 찾는 거죠.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원래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계획이 있어요. 네. 육아휴직상도 나오고, 근데 그거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중소의 기업이거나 예. 뭐 자영업자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못하는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왕에는 그게 이제 3개월 정도 드렸어요. 50만 원씩. 근데 예. 7개월로 늘렸다는 얘기고 7개월이면 아기 낳고 한 6개월 정도니까 예, 그러네. 그 정도 육아를 아빠가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엄마가 그 독박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조금 육아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늘려봤고요. 예. 이거는 좀 진행되는 거를 봐서 필요하면은 더 늘릴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아빠의 직업에 따라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못 갖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아, 예. 뭐 이거 여기 이런 데까지 뭐 정의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는 뭐 그런 거고, 더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전에 뭐 출산 장려금이 막 붐을 일으켰을 때도 뭐 저는 출산 장려금이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뭐 치트키는 아니라 맞는 키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떤 그 우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한테는 또 경제적 부담이 늘거든요. 예. 관련해서 이제 그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아이를 낳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최대 그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네. 그 관련된 경제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와, 지금 육아휴직 장려금은 가능하다면 좀 더 늘려서 지원해 보시겠다. 일단 현재 진행되는 걸 한번 좀 보고 성과가 나면 네. 좀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청년층이 많고 저 중년층이 많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에서 뿔났다니까 지금. 도대체 그런 또 가짜 뉴스 많아요. 어떻게 또 뿔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을 위한 그 시책 내놓으세요. 아니 그 어른들에 대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네. 기왕에 그 우리가 노인 복지 정책으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뭐 노인 복지관이나 노인 문화센터, 그다음에 경로당의 신설 확충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한 그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데 이제 점심도 해주고 하니까 뭐 쌀이나 부식비 지원,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어떤 그 업무와 필요한 뭐 수당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확 늘리려고 하고 있고 늘렸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다들 원하시지만 모든 분이 할 수는 없어요. 예. 되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우선순위가 가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한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5,280개 정도의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그래요? 할 예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만 5,000개 정도를 자리를 만든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좀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65세부터는 뭐 법적으로는 노인이라 하지만 본인들은 뭐 본인들이 노인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60대 초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현재는 이제 퇴직을 하니까. 예. 그리고 자기의 뭐 우리 뭐 하기 좋은 말로 뭐 인생 이막이라고 하지만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가까이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이제 퇴직하고 나가는 공직자들도 퇴직하고 나가면 그 3, 40년 동안 국가를 지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가고 나면 본인들도 망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공무원들조차도 이런데 나머지 분들이 갑자기 60 먹고 65세 되고 이랬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답답하잖아요. 예. 그 세대들을 위한 그러니까 약간 그 예비 시니어 세대를 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사업도 저희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제조업 현장에서 일손이 모자라니까 예. 뿌리 사람에 해당하는 용접이나 뭐 표면 처리 같은 분야의 재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예. 그런 거에 관심 그런 거 아니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인생 이막을 위한 뭐 그 계획, 그다음에 모색할 수 있는 과정.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인문학 강의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 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한 50대, 5, 60대를 위한 그 인생 이막 준비 과정에 대한 거. 어떤 그 약간 포괄적인 준비 단계도 있고 구체적으로 뭐 제조업 현장에서 그 예. 기술을 배워서 나가는 거에 대한 원하시는 분들에서는 그걸 지원하는 방안 이런 걸 같이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르신들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경제 사회 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에 대한
그 사업들, 그다음에 그게 끝난 예.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 활동이 경제 활동이나 사회 생활이 조금 제약이 많은 세대, 연령대에 대한 대책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각각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특이하게 좀 제가 딱 와닿던 말씀은 주년 노년층을 위해서 주년 노년층을 위한 말인데 그 공진용은 아니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일자리와 직업 훈련 그리고 그 외에 뭐 인문 교육 뭐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 갖겠다고 하셔서 상당히 좀 와닿는데요. 좋네요. 예를 들어 예. 지금 보시면은 올해가 무슨 해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58년 개띠들이 네. 드디어 이제 그 지하철 무임 승차권을 받으시는 거예요. 65세가 됐단 말이죠. 네. 그분들이 태어날 때는 10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얼마나 살아계신지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58년부터 63년까지가 네. 일종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사회에서 쭉 빠져나갔을 때 현장에서의 경제 활동 인구가 빠지는 문제. 이분들이 이제 노년층 인구로 편입됐을 때 네. 이분들도 갈팡질팡해요. 예. 나는 젊고 체력적으로 괜찮고 의욕도 있고 더군다나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제대로 교육을 많이 받기 시작한 첫 세대들이거든. 네. 뭐 대학도 나오고 뭐 하다못해 고등학교 거의 다 나왔고 이랬는데 내가 갈 데가 없어. 이 양반들이 전부 사회만 갈 수는 없단 말이지. 예. 뭐 전부 뭐 어디 뭐 공원에 가고 바둑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 차원의 준비도 있겠지만 구청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 댓글 반응을 좀 볼까요? 보라보 씨께서는 여러 가지 해묵은 일들이 서구청에 있는데 이분들을 이런 일들을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풀어나가길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둘이 같이 진행하셨냐고. 이거 사실입니다. 저 IBS 인천 방송 들어가시면요 우리 청장님 아주 유쾌한 정치 해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계기로 서구의 현안 청장이 아니로서 구민을 대신하는 같이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분으로서 제가 모시고 서구 현안에 대해서는 자주 좀 기회를 갖도록 원하시면 댓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해야지. 네. 서구를 확실히 발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나로 아버께서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건 50분 가까이 지금 서구청장 모시고 올해 서구의 계획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핵심될 만한 거를 좀 소개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 5개 방향을 놓고 하죠. 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육아휴직 수당 얘기만 했습니다만 어쨌든 총괄적으로 그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는 거. 네. 이제 그 부모들의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 부분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그 뭐 보육과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 네. 다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통팔달 교통 문제 아까 네. 저 지하철 뭐 7호선 뭐 9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 얘기만 했고 예. 뭐 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도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우리 청라 IC 확장 문제도 그렇고 뭐 경인고속도로까지 지금 인천대로죠. 인천대로 이제 지하화나 일반 도로와 예. 그 주변 재개발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매립지 문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환경과 그 건강에 관한 또 해서 함께 잘 사는 도시, 그러니까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어 현재 그 서구의 많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뭐 어르신들 뭐 얘기했지만은 올해 서구에서는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려워서 뭐 좀 나눠서 합니다만 올해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작할 거고 아마 5년 단위로 끊어서 네. 3년 뒤까지는 아마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체에 대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고 올해는 75세 이상입니다. 어른들은 대상포진을 무료로 예방접종 할 수 있습니까? 예. 조금 전 나오기 전에 그 예. 관련된 그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 예. 뭐 이게 전체를 다 알아보니까 한 70억 가까이 들어요. 70억 다 쓰기가 좀 그래서 이걸 세 번에 나누는 거고 그 뒤로는 새로 65세에 편입되는 분들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많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르신들이 많이 요청하시기도 한 사안이고 또 대상포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한 번 맞으시는 거니까 뭐 시나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사실은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도 없는 건데 예. 그런 얘기들이 뭐 쭉 제가 자랑하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주민 하나하나 본인들과 관계된 것들이 아니면 실감 나지도 않고 그렇죠. 뭐 나하고 뭔 상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구가 아무것도 안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노상 터지는 게 아니면 네. 뭔가 그런 대로 구가 안정적으로 그 관리되고 있다라고 좀 믿어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못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가차 없이 저희한테 지책해 주셔도 좋고 조언해 주셔도 좋고 다 제가 받아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이 뭔가 그 주민들이 사는 서구 뭐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이니까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해피한 토토로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서구의 미래가 좀 기대된다고 그랬습니다. 응원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건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스럽긴 한데 그냥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인천시장으로 가즈아 뭐 이렇게 해놨네요. 네. 댓글 올리고 읽은 겁니다. 전 뭐 감정 안 실었어요. 이 부분은요. 예.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서구청장 저희가 모시고 서구의 올해 서구 계획을 쭉 들어봤는데 이 많은 일들을 서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뭐 의지가 엄청 강하시니까 해낼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평가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나오시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지금 얘기하셨던 분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 상황들을 같이 점검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서구가 꿈꾸면 인천의 미래다. 그렇게 뽑아왔는데 맞습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는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서구 인구가 60만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인구 1%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1%의 삶이 그 나머지 99%가 더 낫진 않겠지만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선출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여러 일을 뽑잖아요. 공직자들을 뽑잖아요. 예. 뽑고 시장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근데 이제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임기 안에 너무 욕심을 내면 장기적인 발전이 헝클어뜨릴 수가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정치인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네. 내가 이거 했다, 나 이거 만들어 놨다라는 뭔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급하게 하다 보면 그게 섣부른 거로 뭔가 길게 보면 그 국가적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조금 냉정하게 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거에 대해서 당장 뭐 먹기 좋은 거가 좋죠, 보기도 좋고, 근데 그게 길게 보면 내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조금만 지나도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을 잘 활용하시라. 네. 구청장들, 국회의원들, 시장 이 사람들을 주민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현명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참 그 이런 주문하는 기초단체장 보셨어요? 서구청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30초 드릴까요? 마지막 인사? 뭐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서구가 굉장히 커집니다만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의 큰 건물과 넓은 도로, 도시철도가 더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게 꼭 발전하는 도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꿈을 꾸고 그리고 내 옆에 동료 인간들과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는지가 그 도시의 진정한 가치라고 봅니다. 서구 인구 60만 얘기를 했는데요. 60만쯤 되는 세계 도시 중에 제일 유명한 도시는 워싱턴 DC입니다. 똑같은 60만이 전 세계를 끌고 나가는 도시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남 뒤에서 서로 간에 험담하고 헐뜯고 괴롭히고 이런 도시는 되지 않아요. 네. 꼭 워싱턴 DC가 따라가야 되는 모델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1%의 인구를 책임지고 있는 서구가 네.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갖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당장 올해 내년 사이에 끝나진 않더라도 긴 안목에서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살아나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긴 안목으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또 나루아프께서 민원을 하나 더 넣으셔서 청장님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여권 발행이 서구가 좀 특히 어렵답니다. 이 부분을 좀 최근에 그거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권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권을 발급받으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늘었는데 여권은 서구청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고 서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외교부로 갔다가 다시 오고요. 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권을 새로 만들게 되면 그게 이제 예. 조폐공사에 아무 있어서 찍는 게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원래는 전자여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제작 기간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원래는 저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4일에서 6일이면 나왔는데 예. 요즘은 그게 곱하기 2쯤 해야 된다면 실제로 우리 서구청 민원실 가면은 예. 빽빽해요. 다 여권 발행 때문에 예. 이게 코로나가 끝난 그 이후에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서구청에서 일부러 안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만 좀 변명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네. 나머지 사항은 댓글은요. 그 우리 서구청 언론 지원팀에서 좀 같이 보고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전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근데 그동안 뭐 말씀 많은 게 너무 많아서 중간 점검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같이 참여 좀 해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 인천 FM 그리고 우리 IBS 인천 방송이 공동 제작한 서구청장과의 대화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